허준이 말하는 두통, 머리 아픈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라 하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두통, 머리 아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저를 찾아오시는 60대 어르신들 중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혹은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참고 있어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사람의 몸을 살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은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흐름이 어딘가 막히거나 기울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강물이 어딘가 막혀서 넘치는 것처럼 우리 몸속 기운과 피의 흐름이 제대로 돌지 못할 때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동의보감에 담긴 두통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께 쉽게 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았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병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 말씀을 편안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 1.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두통의 개념과 원인.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 두통에 대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이것입니다. 머리는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요. 온몸의 기혈이 머리로 올라와 뇌를 기른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마치 나라의 왕처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기운과 피가 모두 머리로 올라가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막히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혹은 올라갈 힘이 부족하면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뇌로 가는 길, 그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길이 막혔는지, 너무 좁은지, 혹은 갈 힘이 부족한지를 살피는 것이지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두통의 원인은 크게 넷입니다. 첫째는 바람과 추위 때문입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목덜미가 차가워지면 머리로 가는 길이 막혀서 아픕니다. 이것을 풍한두통이라 합니다. 마치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몸속에 습한 기운과 담이 쌓여서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몸속에 끈적한 담이 생깁니다. 이것이 머리로 올라가는 길목을 막으면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게 아픕니다. 이것을 담음두통이라 합니다. 셋째는 피가 부족해서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오래 병을 앓으신 분들은 피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머리에 영양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은은하게 계속 아프게 됩니다. 이것을 혈호두통이라 합니다. 넷째는 간의 기운이 위로 치솟아서입니다.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거꾸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올라가면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것을 간양상항형 두통이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평생 환자를 보면서 가장 흔하게 본 두통의 원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두통이라도 원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법도 다 달라야 합니다. 본론 2. 한의학에서 보는 두통의 주요 유형. 자, 이제 각각의 두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겪고 계신 두통이 어느 유형인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풍한두통입니다. 이것은 바람과 추위 때문에 생기는 두통입니다. 겨울철에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가셨다가 머리가 아프신 적 있으시지요? 혹은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와 목덜미가 뻐근하고 아프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두통은 갑자기 시작되고 주로 뒷머리와 목덜미 쪽이 아픕니다. 마치 무언가가 꽉 조이는 것 같고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합니다. 코가 막히거나 재채기가 나기도 하고요. 따뜻한 곳에 가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런 환자분을 보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약을 씁니다. 생강이나 팥뿌리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드리면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담음 두통입니다. 이것은 몸속에 끈적한 담이 쌓여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술을 즐기시는 분들께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두통은 머리가 무겁고 답답합니다. 마치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 쓴 것 같고 머리가 흐리멍덩한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심하고 가래가 많이 생기거나 속이 메스꺼운 경우도 많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몸속의 담을 없애는 약을 씁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담이 없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혈흔 두통입니다. 이것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생리 후에 머리가 아프시거나 큰 병을 앓고 나서 계속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두통은 은은하게 계속됩니다. 콕콕 찌르는 것도 아니고 지끈지끈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머리가 아픕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쉽게 피곤해지십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피를 보충하는 약을 씁니다. 당귀나 숙지황 같은 약재가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시고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피가 채워지면 머리로 영양이 제대로 가서 두통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간양상항형 두통입니다. 이것은 간의 기운이 위로 치솟아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화를 잘 내시는 분, 혹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두통은 지끈지끈 아픕니다. 특히 관자놀이나 머리 옆쪽이 아프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됩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입이 쓰고 목이 마릅니다. 이런 분들께는 간의 기운을 내려주고 화를 식혀주는 약을 씁니다. 국화나 결명자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론 3. 두통의 특징적 증상 구분. 이제 두통이 나타나는 위치와 느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두통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한 두통입니다. 갑자기 시작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픕니다. 이런 두통은 위험할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에 출혈이 생겼거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아프셨고 병원에서 검사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면 이것은 간양상항형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나 화 때문에 기운이 머리로 치솟아서 그런 것이지요. 다음은 머리가 무겁고 답답한 두통입니다. 이것은 담음 두통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머리에 무언가를 뒤집어 쓴 것 같고 머리가 맑지 않고 흐릿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도 잘 안 되시고 몸이 무겁고 나른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혀를 보는데 혀에 하얀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몸속에 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는 담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 두통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눈이나 이마, 관자놀이 쪽 두통입니다. 이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많이 쓰시거나 잠을 못 주무시면 이런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간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도 관자놀이가 아픕니다. 특히 60대 분들 중에는 눈 쪽이 아프시면서 시야가 흐릿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뒷머리와 목으로 연결되는 두통입니다. 이것은 풍한 두통일 수도 있고 목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목이 안 좋으신데 목뼈가 틀어지거나 목 근육이 뭉치면 뒷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보기에 60대 분들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뒷머리 두통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목과 어깨가 굳어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목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본론 4. 현대의학에서 보는 두통.
현대의학에서는 두통을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눕니다. 1차성 두통은 뇌에 특별한 병이 없이 생기는 두통이고 2차성 두통은 뇌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두통입니다. 1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것이 긴장성 두통입니다. 이것은 목과 어깨, 머리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두통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면 생깁니다. 머리 전체가 조이는 것 같이 아프고 목과 어깨도 뭉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편두통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한쪽이 지끈지끈 아픈 두통입니다. 심하면 구역질이 나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여성분들께 더 많고 스트레스나 특정 음식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간양상항형 두통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혈관이 확장되고 수축하면서 생긴다고 보고 한의학에서는 간의 기운이 치솟아서 생긴다고 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머리 쪽의 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고혈압과 관련된 두통입니다. 60대 분들 중 혈압이 높으신 분이 많은데 혈압이 높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뒷머리가 무겁고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두통도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5.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두통 신호.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한의학을 말씀드려도 급한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입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정도로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아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한 양반께서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보니 보통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다른 조치를 취했지만 요즘 같으면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두통과 함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움직이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면 뇌졸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셔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빨리 치료하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시야가 좁아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면 뇌나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열과 함께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두통과 함께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다면 뇌수막염 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병이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고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다른 증상도 같이 나타난다면 뇌종양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제가 한의학을 평생 공부했지만 급한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CT나 MRI 같은 검사로 뇌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론 6. 지켜볼 수 있는 두통과 관리 가능한 두통의 차이. 그러면 어떤 두통은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두통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다면 이것은 관리 가능한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두통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날씨가 변할 때 생깁니다. 약을 먹으면 나아지고 쉬면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한의학적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60대 부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두통에 시달리셨는데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 혈로 두통이었습니다. 피가 부족해서 생긴 두통이었지요. 이분께 피를 보충하는 약을 드리고 충분히 쉬시고 잘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두통이 많이 좋아지셨고 얼굴색도 좋아지셨습니다. 이런 것이 관리 가능한 두통입니다. 또한 양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화도 많으시고 혈압도 높으셨습니다. 머리가 자주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 간양상항형 두통이었습니다. 간의 기운을 내려주는 약을 드리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침을 놓아드렸더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본론 7. 한의학에서 두통을 다스리는 원리. 자,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두통을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원리는 막힌 것을 뚫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침과 뜸입니다. 침은 막힌 기운을 뚫고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가 뭉쳐서 두통이 생긴 분께는 목과 어깨의 경혈에 침을 놓습니다. 그러면 뭉친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두통이 사라집니다. 특히 백회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 한가운데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 침을 놓으면 머리로 가는 기운이 잘 통하게 됩니다. 또 풍지혈이라는 자리는 목 뒤쪽에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풍한 두통에 좋습니다. 뜸도 좋습니다. 몸이 차서 생긴 두통에는 따뜻한 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목덜미나 어깨에 뜸을 뜨면 기운이 풀리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약입니다. 한약은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처방합니다. 같은 두통이라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니 약도 달라야 합니다. 풍한 두통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바람과 추위를 쫓는 약을 씁니다. 생강, 계지, 방풍 같은 약재가 들어갑니다. 담음 두통에는 담을 없애고 습한 기운을 말리는 약을 씁니다. 바나, 천남성, 창출 같은 약재가 좋습니다. 혈로 두통에는 피를 보충하는 약을 씁니다. 당귀, 숙지황, 백장약 같은 약재를 씁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피가 채워지고 머리로 영양이 잘 가서 두통이 사라집니다. 간양상항형 두통에는 간의 기운을 내리고 화를 식히는 약을 씁니다. 국화, 결명자, 천마 같은 약재가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으면서 생활도 함께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두통은 계속 생깁니다. 세 번째는 마사지나 추나 같은 방법입니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두통이 좋아집니다. 요즘에는 추나요법이라 해서 틀어진 뼈를 바로잡는 치료도 있습니다. 목뼈가 틀어져서 두통이 생긴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본론 8. 60대가 실천할 수 있는 두통 예방과 생활관리법. 첫째,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60대가 되면 잠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최소한 6시간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에 무리가 가서 두통이 생깁니다. 베개 높이는 자신의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방이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적당히 유지하십시오. 둘째, 식습관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에 담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통이 생깁니다. 담백하게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특히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됩니다. 술과 커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간에 열을 만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과 어깨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60대 분들 중 두통이 있으신 분은 대부분 목과 어깨가 안 좋습니다.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목과 어깨가 굳어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목을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앞뒤 좌우로 천천히 숙였다 올렸다 하시고 어깨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시면 근육이 풀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래 보시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시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넷째,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두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시거나 속상한 일이 많으시면 간의 기운이 치솟아서 두통이 생깁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깊게 숨을 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배까지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이것을 10번만 해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걸으면 온몸의 기운이 잘 돌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너무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걷거나 맨손 체조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거리고 팔을 크게 돌리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혈압을 잘 관리하십시오. 60대가 되면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두통이 생기기 쉽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보시고 높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는 온몸의 기운과 피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두통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람과 추위 때문일 수도 있고, 담이 쌓여서일 수도 있고, 피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두통이 어떤 유형인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아프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두통, 검사상 이상이 없는 두통은 한의학적 치료와 생활관리로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침과 뜸, 한약으로 치료하고 잠을 잘 자고 잘 드시고 목과 어깨를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두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저는 동의보감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머리는 재양지회라.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이니 함부로 여기지 말라. 머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두통이 생기면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현대의학의 검사와 치료, 그리고 한의학의 체질, 조절과 관리를 함께 활용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통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편안한 날들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